노후라는 길 위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이별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고 어떤 준비로도 완전히 대비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을 때는 부모님의 죽음을, 중년에는 사회적인 실패나 인간관계의 단절을,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면 배우자와의 이별을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으로 꼽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실을 넘어 내 인생의 반쪽이 사라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시간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함께 있어 주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겨우 여유가 생겨 서로에게 기대며 남은 세월을 보내려던 그때에 찾아오는 이별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부부라는 이름으로 삶을 함께 짊어져온 사람에게 있어 배우자의 부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내 정체성과 삶의 의미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날, 세상에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몰려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있는 순간, 식탁에 두 명이 앉아야 했던 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TV를 보다가 문득 상대방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질 때 그 사소한 순간들이 눈물로 이어집니다. 노후라는 시기는 자녀들이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사회적 역할에서도 한 발 물러난 시기이기에 더욱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별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삶의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그 숙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은 깊은 절망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새로운 의미와 지혜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별은 곧 끝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별은 오히려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한 세월 속에 쌓인 추억은 단절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 앞으로의 발걸음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건 남겨진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사명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은 바로 인정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거나 무조건 강해지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그리움을 인정하고 허전함을 받아들이는 게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노후에는 배우자와의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별을 경험한 뒤에 어떤 분은 세상과 단절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책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 고통을 딛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힘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아직 남아있다. 이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보편적인 지혜와 태도를 나누려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또는 언젠가 그 시간을 마주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 남겨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몫까지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반드시 겪게 되는 이별. 그 이별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상실의 순간에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디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행동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내 삶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금기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자책에 빠지지 말 것.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바로 자책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당신이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날 병원에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런 후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죽음은 우리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설령 조금 더 잘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책은 결국 남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밤마다 내 탓이라는 생각에 시달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스스로를 벌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난 배우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남겨진 당신이 스스로를 원망하며 고통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랑은 진심이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 다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자책이라는 무거운 족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고립과 단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 것. 또 다른 큰 함정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충격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피하며 홀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소용없다. 내 반쪽이 없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되지요. 하지만 고립은 절대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더 크게 키워내는 온상이 됩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고 웃음을 공유하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상처는 더 깊게 자리 잡습니다. 마치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버렸을 때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사회적 관계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는 순간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외로움과 우울감은 신체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작은 노력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지인과 식사 약속을 잡거나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상실감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줍니다. 배우자가 떠난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지만 사람 사이의 온기는 최소한 외로움이라는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되어줍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지 말 것. 가장 위험한 행동은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직후 그 고통은 너무 커서 당장이라도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함께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떠난 이는 당신의 뒤따름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남은 삶을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랄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자녀와 가족, 지인들에게는 또 다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소망은 아마도 남은 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극단적인 충동은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초래할 파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내게 맡겨진 시간이 남아있다. 나는 그 목까지 살아야 한다. 이 한마디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에 매달리지 말 것.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은 때때로 분노와 원망으로 변합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났을까? 왜 의사는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원망은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원망에 계속 매달리게 되면 삶이 분노라는 불길 속에서 서서히 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고 인간관계마저 파괴하게 됩니다. 분노는 떠난 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가 길어질수록 떠난 이와의 좋은 기억마저 흐릿해지고 남은 삶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원망을 내려놓고 차라리 그리움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립다라는 마음은 슬프지만 따뜻합니다. 반면 원망한다라는 마음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이 차이를 스스로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을 방치하지 말 것. 상실의 슬픔 속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은 일상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밥을 제때 챙겨 먹지 않고 몸을 돌보지 않고 집안을 방치하는 행동. 처음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신체와 정신은 모두 급격히 약해집니다. 결국 건강을 잃게 되고 삶은 더더욱 무너집니다.
이별의 충격 속에서도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간단한 아침을 챙기고 짧게라도 산책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고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배우자가 남기고 간 사랑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에 흔들립니다. 끝없는 자책, 세상과의 단절, 극단적인 생각,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일상의 붕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떠난 이를 기리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은 그 반대입니다. 남은 삶을 지키고 스스로를 돌보고 그 사람의 몫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떠난 이를 진심으로 추모하는 길이며 동시에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상실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별 이후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기.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나는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고 주변에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슬픔을 숨깁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치유를 늦춥니다. 눈물이 흐를 때는 그냥 흘리십시오. 보고 싶을 때는 솔직히 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울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눈물을 통해 감정은 배출되고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는 조금씩 풀어집니다. 따라서 슬픔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억지로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추억을 고통이 아닌 힘으로 바꾸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은 때때로 가슴을 저미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을 보다가 눈물이 터지고 함께 다녔던 길을 걷다가 발걸음이 무겁게 멈춰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추억을 슬픔의 증거로만 남기지 말고 삶의 힘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난 배우자는 이미 우리 곁에 없지만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억을 붙잡고 절망하는 대신 그 추억이 나를 일으켜 세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즐겨 먹던 음식을 다시 만들어보며 당신이 좋아했던 맛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혹은 여행 사진을 보며 우리가 참 행복했지. 그 행복이 내게 남아있으니 나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억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때 고통은 힘으로 승화됩니다.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찾아가기. 배우자가 떠난 자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며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역 사회봉사나 작은 나눔을 통해 삶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라 떠난 배우자의 몫까지 내가 살아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다짐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건강을 지키는 마음가짐. 마음을 지키는 일은 몸을 지키는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실의 충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거르고 운동을 멀리하고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잃은 후에는 더욱더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햇볕을 쬐는 일은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야 한다. 이 마음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고립이 아닌 연결을 선택하기. 앞서 말했듯이 상실은 우리를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사람과의 연결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한 끼 식사,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런 소소한 연결들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특히 노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에 나가거나 종종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마음의 고립을 막고 상실의 무게를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삶을 다시 설계한다는 자세. 배우자가 떠난 순간 내 인생의 큰 그림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삶을 다시 설계한다는 자세입니다. 가령 앞으로 10년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것은 상실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속에서도 나를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앞으로 손주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겠다. 나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겠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 이런 다짐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고 상실을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시켜줍니다. 떠난 배우자의 몫까지 살아내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당신 몫까지 내가 살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사람의 사랑과 바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두 사람 몫을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삶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떠난 이를 대신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가족을 돌보고 자신을 아끼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추모이고 사랑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결코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슬픔을 인정하는 용기, 추억을 힘으로 바꾸는 지혜,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찾는 노력, 건강을 챙기는 습관, 사람과의 연결을 이어가는 태도, 그리고 떠난 이의 몫까지 살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마음가짐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남은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의미와 가치로 채워나가는 삶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상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내 몫입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은 노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가장 큰 시련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통해 남은 삶을 지혜롭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4가지 영역 몸, 마음, 관계,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상실의 슬픔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설치며 움직이기를 귀찮아하다 보면 신체는 빠르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하기. 하루 3끼를 반드시 챙겨 먹으십시오.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제철 나물 반찬, 그리고 밥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식적인 다짐입니다. 가벼운 운동하기. 걷기, 맨손 체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걷는 동안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살아있음의 감각을 되찾으십시오. 20분의 산책은 우울을 덜어내고 수면을 돕고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수면 관리하기. 밤마다 생각이 많아 잠들지 못할 때는 억지로 누워있기보다 짧은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의 규칙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몸을 지키는 습관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 내 삶을 지켜내겠다는 선언이자 배우자의 몫까지 건강하게 살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감정을 돌보는 방법. 마음을 돌보는 것은 몸을 돌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슬픔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본인조차 감정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방치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슬픔은 더 큰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감정 일기 쓰기.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울분, 허무, 그리움, 고마움 어떤 감정이든 글로 적는 순간 마음이 정리됩니다. 대화 나누기. 자녀, 친척, 친구와의 짧은 대화라도 좋습니다. 괜찮아라는 말 대신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전문가 도움. 때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조차 털어놓기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사나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고통을 안전하게 꺼내놓을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을 돌보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남겨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직접 어루만져야 합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기. 배우자와의 이별은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가족과의 유대 강화. 손주와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삶의 온기는 되살아납니다. 이웃과의 작은 인사. 이웃에게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것. 이런 소소한 연결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사회적 모임 참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노후의 인간관계는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유지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상실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배우자가 떠난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연결들은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기. 배우자가 떠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작은 목표 세우기. 이번 달에는 책 한 권을 읽겠다. 매주 한 번은 손주에게 전화를 걸겠다. 매일 20분은 걷겠다. 작은 목표라도 달성할 때마다 삶은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배움. 뜨개질, 그림, 악기, 글쓰기 등 새로운 배움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젊게 합니다. 남을 위한 삶.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한 발 나아가 남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봉사나 기부, 주변 사람 돕기 같은 행위는 삶의 의미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삶의 의미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떠난 배우자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숙제는 아마도 남은 시간을 허무하지 않게 채우는 것일 겁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많은 분들이 상실 이후 스스로를 낮추고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친구이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삶을 다시 세워가는 데 필수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다짐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후의 이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 이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어루만지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삶의 의미를 다시 설계하는 것. 이것이 곧 노후의 지혜이고 배우자와의 이별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떠난 배우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다는 건 노후에 반드시 겪게 되는 가장 큰 시련이자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너지고 자책하고 세상과 등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실을 견디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떠난 배우자가 내게 남긴 건 단순한 공허와 허무가 아닙니다. 함께한 세월,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기억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채워갈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별은 인생의 마지막 숙제. 노후에 찾아오는 배우자와의 이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입니다. 젊은 날에는 열정과 성취가 숙제였다면 노년의 숙제는 바로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 없는 숙제,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 이별은 그렇게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 숙제를 외면하면 삶은 절망 속에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이 숙제를 받아들이고 풀어간다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때로는 더 깊고 단단한 지혜로 채워집니다. 떠난 이를 위한 진정한 추모.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잃은 뒤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도 하늘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실 떠난 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당신이 잘 살아주는 것. 내가 매일 눈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주변을 따뜻하게 대하고 건강을 챙기며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떠난 이를 위한 최고의 추모입니다. 묘지에 자주 가는 것보다 그의 목까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야말로 더 큰 의미의 기도이자 헌신입니다. 남겨진 삶의 가치. 상실 앞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두 사람 몫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 태도의 차이가 삶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 고통만 커지지만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삶의 방향은 새로워집니다. 나는 이제 배우자의 기억과 함께 그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시선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노후의 새로운 시작.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마무리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노후는 마지막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시기입니다.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은 이 시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별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그 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는 것, 가족과 웃는 얼굴로 식사를 나누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손주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것. 이 소소한 일들이 모여 노후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삶을 이어가는 다짐. 마지막으로 이별을 겪은 모든 분들이 마음속으로 새겨야 할 다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목까지 살아내겠다. 이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고 다시 웃게 하며 남은 시간을 값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노후에 반드시 겪게 되는 이별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인생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허무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떠난 배우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에 반드시 겪게 되는 가장 큰 이별,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하며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웃고 울며 살아온 반쪽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역설적으로 남겨진 이에게 새로운 물음을 던집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은 아주 크고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하루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시 산책하는 순간,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 먹는 순간, 멀리 사는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순간, 손주의 웃음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당신의 목까지 살아내겠다. 이 다짐은 상실의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라도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길 위에서 같은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고 앞으로의 날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그 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